서울의 화려한 웨딩홀에서 민화의 결혼식이 임박해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꽃향기가 홀을 가득 채웠다. 민화는 28살에 성공한 마케팅 팀장으로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민미는 홀의 뒤편에 앉아 있었다. 27살의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였다. 짧은 머리가 그녀의 활기찬 성격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왔다. 민화는 부모님의 강요로 이 결혼을 받아들였지만 매일 밤 민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목사가 앞으로 나서서 의식을 진행했다. 그는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다 민화의 손에 쥐어진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에는 민미에게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적혀 있었다. 목사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손을 들어 의식을 멈췄다.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홀을 울렸다. 여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화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다. 신랑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민화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사에게 다가갔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목사는 조용히 메모를 들어보였다. 내용이 공개되자 홀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민화는 민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민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니야, 민화야. 왜 지금? 민화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딸이 어떻게 그런 가문을 망치려는 거냐? 아버지는 민화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설명해라. 이게 무슨 추태냐? 민화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해왔다. 대학 2학년 때 미술 수업에서 민미를 처음 만났다. 민미는 자유분방하게 그림을 그리며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민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친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비밀 데이트를 했다. 민미는 민화에게 말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민화는 항상 불안했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딸이 좋은 집안과 결혼해 손자를 낳기를 바랐다. 민화는 그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없었다. 결혼 상대인 준호는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부모님이 소개해준 사람으로 민화는 그를 좋아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미와의 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어젯밤에도 민미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민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가지 마, 민화. 우리 함께 도망가자. 민화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미안해.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났다. 하객들은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였다. 민화는 홀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냐? 민미는 홀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화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해했다. 민화는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목사는 조용히 민화에게 다가왔다. 아이야, 진심을 따라가거라. 하나님은 사랑을 아신다.
하지만 그 말은 민화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결혼 중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화와 민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작이었다. 민화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집에 도착한 민화는 아버지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구겨 던지며 말했다. 내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민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울음을 삼키며 차를 내왔다. 딸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니? 남자랑 결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준호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화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민화는 미안하다고 반복했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준호는 결혼식을 취소하고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했다.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민미에게 연락이 왔다. 그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화가 도착하자 민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메모를 들고 있었어? 결혼하면서도 나를 못 잊어서. 민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민미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가족을 버릴 용기가 없었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민미는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너 때문에 내가 몇 번이나 울었는지 알아. 너는 항상 가족 핑계로 나를 밀었어. 민화는 변명했다. 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취업도 가족도 다 잃을 텐데. 민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평생 거짓으로 살 거야? 다음 날 회사에서 민화는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다. 상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화 씨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당분간 휴가를 쓰는 게 좋겠어. 민화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커리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민화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는 당장 준호에게 사과하고 결혼을 다시 추진해라. 민화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저는 민미를 사랑해요. 그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마. 민화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대학 때 민미와 함께한 여행이 떠올랐다. 제주도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런데 현실은 그 약속을 산산조각 냈다. 민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붓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민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선택해. 나냐 가족이냐. 민화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사회적 압력은 점점 커졌다.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민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민화는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다. 목사는 민화에게 연락했다. 교회로 오라고 했다. 목사는 따뜻하게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가족과 사회를 생각해야지. 민화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사건은 민화의 내면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미의 얼굴과 가족의 실망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민화는 민미의 작업실로 찾아갔다.
민미는 그림을 그리다 그녀를 보자 붓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로 왔어? 이제 와서. 민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가족과 크게 싸웠어. 아버지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해. 민미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와.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포옹했다. 그러나 그 포옹에는 이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민미는 물었다. 진짜로 나를 선택할 거야? 민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민미는 그걸 알아차렸다. 너는 아직도 가족을 포기하지 못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있었다. 민미는 민화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도 부모님께 말하려다 포기했어. 엄마가 울면서 너 때문에 죽겠다고 했어. 한국 사회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민화는 민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다음 날 현실이 그들을 다시 때렸다. 민화의 회사가 공식적으로 휴가를 권고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민미의 전시회도 취소되었다. 갤러리 주인이 말했다. 손님들이 불편해할까 봐. 민미는 분노했다. 이게 공정한 거야? 가족과의 마지막 대면이 있었다. 아버지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서류처럼 보이는 문서였다. 너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다. 민화는 충격으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울었다. 민화는 집을 나왔다.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민화는 민미의 집으로 갔다. 민미는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민화는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 그러나 민미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화에게 말했다. 너는 항상 도망쳤어. 이번에도 가족이 부르면 돌아갈 거지? 민화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사회적 소문은 점점 커졌다. 온라인에서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그 결혼식 이야기 들었어. 레즈비언 때문에 목사가 멈췄대. 민화와 민미는 댓글을 보며 상처받았다. 민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깨달았다. 목사는 다시 연락했다. 상담을 제안했다. 민화는 교회에 갔다. 목사는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아시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선택은 내 몫이다. 민화는 기도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 시기 민화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딸인가 연인인가? 민미는 그녀를 지켜보며 기다렸다. 그녀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화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민미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족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친척 모임에서 민화의 이름은 금기가 되었다. 민미의 부모님도 그녀를 외면했다. 민화는 우울증에 빠졌다. 밤마다 민미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민미는 그녀를 안으며 위로했다. 아니야,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민미 자신도 지쳐갔다. 그녀의 그림 판매는 줄었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한 번은 거리에서 민화의 옛 동료를 만났다. 동료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민화 씨 요즘 어떻게 지내? 민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민미와의 관계에도 금이 갔다. 민미는 민화에게 말했다.
너는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 민화는 부정했지만 사실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따뜻한 식탁을 그리워했다. 민미는 화를 냈다. 그럼 돌아가. 나는 혼자 살아. 그날 밤 민화는 혼자 거리를 걸었다. 비가 내렸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울었다. 모든 선택이 잘못된 듯 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미와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민미는 작업실에서 민화를 기다렸다. 그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제목은 깨달음. 그림 속 두 여자는 서로를 안고 있었지만 배경은 어두웠다. 민미는 민화가 돌아오자 말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두 사람은 화해했다. 그러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민화는 민미에게 말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민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게. 사회적 압력은 계속됐다. 민화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이력서에 소문이 따라붙었다. 민미는 온라인 전시를 시작했다. 조금씩 지지자들이 생겼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난이었다. 목사는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용기를 가져라. 민화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1년 후 민화와 민미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은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었다. 민화는 예전의 화려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민미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었다. 가족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화는 후회하지 않았다. 민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민화야.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민화는 미소 지었다. 나도 너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어.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 민미의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화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공유했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일부는 응원했다. 어느 날 민화의 어머니가 카페에 나타났다. 그녀는 말없이 민화를 바라보았다. 민화는 눈물이 고였다. 엄마.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행복해 보이네. 그리고 돌아섰다. 그 한마디가 민화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화와 민미는 여전히 사회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단단해졌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민화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치르지만 그 가치는 크다. 민미는 그녀의 곁에서 항상 빛이 되어 주었다. 이제 독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